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듣게 될 강의는요. 세상에서 가장 쉽게 가르치는 강의, 가장 기본 레벨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물리적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이 강의로 시작하게끔 강의를 가장 쉽게 제작을 했고요. 선행을 원하는 초등학생, 중학교 1학년이 됐든 아니면은 나는 기초가 약해서 바로 개념 강의를 듣는 게 어려워라고 하는 고3 학생이 됐든 가장 쉬운 강의는 이 레벨로 시작하게끔 가장 친절하게 만들었으니까 이걸 들으면서 강의를 이제 소화하시다가 또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그 댓글을 통해서 추가적인 설명도 해줄 거고요. 그리고 형태소라는 개념 자체가 품사라든가 다른 문법적 개념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해가 된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다른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에는 설명이 잘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갑작스럽게 어렵게 느껴지는 설명들이 갑자기 막 나오는데 등장하는데 교과서 이거 왜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갑자기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 최대한 미리 설명을 해주는 강의가 될 거니까 지금부터 우리 한번 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형태소라는 그 개념을 형태소가 무엇인지 말 자체도 좀 비호감이잖아요. 이 말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시작을 할게요. 여기에 이제 음운 형태소 단어라는 말을 써놨는데 자, 일단은 우리말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음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음운은 왜 가장 작은 단위냐? 얘가 바로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인데 그 소리로서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라는 말이 있고 달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면 얘네 둘의 소리가 다른 건 뭐 때문이죠? 얘는 미음이고 얘는 디귿이 있어서 나머지 리을은 똑같지만 얘 때문에 소리가 달라지잖아. 미음 디귿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리를 그러니까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라고 해서 이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또는 아야, 어여 이런 자음과 모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음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문법을 공부할 때 가장 작은 단위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형태소부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음운은 다음에 할 거고요. 바로 이제 형태소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형태소라고 하는 건 음운보다 좀 큰 단위라고 했는데 얘는 뭐냐? 얘는 의미를 가진 의미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자, 의미를 갖고 있는 즉 여기 지금 설명이 일정한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형태소부터는 제대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음운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죠. 미음, 디귿 이런 것들은 뭐야? 그냥 소리잖아. 이런 것도 그냥 소리의 단위잖아. 뜻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뿐이지 그냥 소리의 단위라면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뜻을 갖고 있는 단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여기서 뜻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일정한 뜻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실질적 의미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밤, 낮 이런 것들이 뜻을 갖고 있는 가장 작은 의미 단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밤이면 밤, night 이런 식으로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밤에 잠을 잤다라고 할 때 에라는 말이 있죠. 에는 뭐야? 실질적 의미는 없잖아. 근데 밤에라고 해서 밤이 그 다음 단어랑 연결되게끔 그 관계를 이제 드러내주는 기능적 역할을 하는 단어란 말이야. 얘는 이런 기능적인 단어 얘네들을 조사라고도 하고요. 이런 거 말고도 또 먹다라는 말을 보면은 먹이라는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에다가 다 먹다, 먹어, 먹고 이런 식으로 변하는 그런 뒤에 붙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기도 하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어미라고 합니다. 어미. 먹은 뭐죠? 어간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미 같은 경우도 실질적 의미 이렇게 it이라고 하는 실질적 의미가 없지만 얘네들이 기능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형식적 의미, 기능적 의미, 자, 그래서 형식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서 형식적 형태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형식적인 의미도 의미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정한 뜻을 갖고 있다라는 말,
일정한 뜻을 갖고 있다라는 말 자체는 이런 식으로 실질적 의미, 밤과 낮 이런 말들처럼 실질적 의미도 있지만 조사라든가 어미처럼 형식적인, 즉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문법적 의미까지도 일정한 뜻에 포함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 형태소 우리가 방금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 그냥 그대로 배운 거 그대로 일단 쓸게요. 더 얘가 늘어나면 힘들 수 있으니까 뭐 밤, 낮 그리고 먹다에서는 먹 정도가 될 수 있겠죠. 다는 아까 기능적 의미, 형식적 의미라고 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실질 형태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형식 형태소는 우리 방금 얘기했었던 밤에 뭐 또 먹다에서 먹다, 먹고 이런 식으로 조사나 어미 그 나중에 얘기하겠는데 접사라는 아이도 여기 포함됩니다. 접사는 아직 모르니까 나중에 설명해 줄 거니까 체크만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자립 형태소라고 하는 것 자립은 형태소 중에서 자립적으로 혼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과 우리 방금 얘기했었던 밤이라는 말, 낮이라는 말 이거는 그냥 하나로 쓸 수 있죠. 너 우리 언제 만날까? 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야. 너 언제 공부해? 낮.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근데 너 지금 뭐 먹을 거야? 나 햄버거 먹.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먹이라는 애는 얘는 혼자 못 써. 못 쓴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자립 형태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형식 형태소 중에서 조사 어미도 혼자 못 쓰죠. 예를 들어 다, 고 이렇게 혼자 쓸 수 있나요? 자 이렇게 혼자 쓰게 되면은 의미가 통하지 않게 되고 혼자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런 애들을 우리는 의존 형태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자립 형태소가 될 수 있는 건 밤과 낮 이런 것들은 명사잖아. 명사라든가 뭐 아니면 대명사라든가 뭐 이런 대부분의 이제 품사들 조사 같은 그런 품사가 아닌 조사가 아닌 대부분의 품사들은 자립 형태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동사형용사 중에서 아까 말했던 먹이라든가 아니면 예쁘다의 예쁘 이런 식으로 어간에 해당되는 애들 즉 이런 먹다는 동사죠. 예쁘다는 형용사죠. 품사도 동사형용사도 모르면 이것도 설명을 해줄 거니까 일단은 그런가 보다라고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 먹이라든가 예쁘라든가 이런 것들은 혼자 못 쓰잖아, 그지? 너 참 예쁘 이렇게 말하면 어때? 또라이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먹이라든가 예쁘라든가 혼자 못 써. 그러니까 이런 거 의존 형태소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거 말고도 또 뭐가 있죠? 자 이런 거 말고도 조사라든가 어미도 혼자 못 쓰잖아, 그지? 여기 있는 것들 다하고 이런 거 혼자 쓰면은 또라이 같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태소의 종류가 실질 형태소냐 형식 형태소냐 또는 자립 형태소니 의존 형태소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계를 나눠서 정리를 일단 해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형태소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계를 나눠서 일단 머릿속에 이거 기본 개념으로 일단 받아들여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예시는 더 많이 보면서 이거를 그래 이게 이래서 실질 형태소구나. 이래서 형식 형태소구나. 이래서 자립 형태소구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은 예시로 계속 분류해 가면서 이해를 해야지 그냥 지금 나 이제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더 많은 단어를 보면서 이게 실질 형태소에 속하는 아인지 이 단어는 형식 형태소에 속하는 아인지 계속 연습을 해보면서 한 20번 100번 이렇게 연습해보면서 이제는 확실하게 모든 단어를 내가 분류할 수 있네. 형식 형태소인지 뭔지 분류할 수 있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나 이제 형태소를 좀 알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몇 가지 예만 그냥 띡 해놓고 나서 나 이제 형태소 알았음 이제 문제 풀어야지 그럼 풀릴 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더 많은 예시를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해줄 거니까 일단은 대략적으로 형태소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일단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했는데 문장으로 바로 한번 분리적 한번 해볼게. 자 이유한이 빵을 먹었다. 우리는 이 말에서 우리 방금 얘기했었던 이 형태소 분류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 형태소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면 먼저 이유안 이거 하나 끊어줘야겠죠. 왜? 이유안은 뜻을 갖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니까 더 쪼갤 수 없잖아. 자 이유안이라는 건 고유명사입니다.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잖아. 그러니까 더 쪼갤 수 없는 형태소 하나짜리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도 뭐야?
이 단어가 주어임을 나타내주는 주격 조사죠. 즉 조사입니다. 조사. 그러니까 얘도 하나의 형태소겠죠. 그 다음 빵을 먹었다. 어떻게 쪼갤 수 있을까? 빵을 쪼갤 수 있겠지. 자, 빵도 뭐야? 명사잖아. 그지? 명사니까 하나로 쪼갤 수 있고요. 빵을이라고 해서 목적어임을 나타내주는 목적격 조사죠. 그러니까 얘도 하나의 기능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도 조사니까 기능적, 문법적, 형식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먹었다 어떻게 쪼갤 수 있을까? 먹었다 보통 우리가 하나의 단어로 받아들이지만 형태소로 쪼갰을 때에는 먹, 다 전부 쪼개줄 수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쪼갤 수 있는지, 자, 이건 다른 색깔로 좀 표기해 보자면 먹이라고 하는 것에 뭐가 있어? 실질적 의미가 있죠. 실질 의미, 먹는다라는 실질적 의미가 먹에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 이게 이제 동사에서 동사의 어간이라고 했습니다. 어간. 어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실질적 의미가 있으면서 주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물론 어간도 변하긴 합니다만, 자, 그런 부분을 우리는 어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도 독자적인 형태소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다에서 다 각각의 의미가 있어. 일단 엇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 과거를 나타내주는 어미죠. 어미. 과거를 나타내주는 어미고요. 다도 뭐야? 먹었다라고 해서 문장을 끝내주지. 종결을 나타내주는 어미예요. 어미. 그래서 어쨌든 어간 뒤에 오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 어미라고 한다. 다만 이렇게 어마럼이, 자, 그러니까 다라는 맨 끝에 오는 어미, 앞에 오는 는, get 이런 것들은 선어말어미라고도 하는데 이것까지는 아직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형태소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미구나,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이제 품사를 제대로 할 때 이 어미도 좀 자세하게 분류를 해줄 거니까 그렇게 해서 형태소 분류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형태소 몇 개인지 체크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구나. 7개의 형태소가 있고, 이거를 분류해 본다면, 자, 자립 형태소가 뭐가 있죠? 자, 이제 이 분류를 해보는 거야, 본격적으로. 자, 다른 색 형광펜으로 해볼게. 먼저 실질 형태소 찾아볼까? 실질 형태소 이유한 있죠. 그리고 빵이 실질 형태소죠. 먹이 실질 형태소죠. 형식 형태소는 아까 말했던 조사 이, 을, 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 써줄게. 자, 이걸 지우고 이걸 지우고 여기다가 우리가 다시 예쁘게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다시 지워볼게. 자, 분류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이유한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단어로 우리가 분류를 해볼게요. 자, 이유한이라는 것은 실질 형태소죠. 여기다가 넣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쓸 수 있잖아. 그럼 자립 형태소이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이면서 자립 형태소도 있는 겁니다. 다만 실질 형태소인데 형식 형태일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두 개가 이렇게 따로 나뉘어진 겁니다. 이렇게 범주가 나눠진 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를 볼까? 이는 뭐야? 얘는 문법적, 형식적, 기능적 의미를 나타내주지. 그러니까 이는 조사니까 여기 넣어야겠네. 또 혼자 못 쓰잖아. 그러니까 의존 형태소 여기 넣어야겠네. 그 다음 빵을 어디다 넣어야 될까?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잖아. 그지? 여기다 넣으면 되겠다. 그리고 혼자 쓸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자립 형태소에 넣으면 되겠네. 그 다음 을은 목적격 조사죠. 그러니까 얘도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 주니까 형식 형태소이고, 그리고 혼자 못 쓰잖아. 그러니까 의존 형태소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먹었다를 볼게요. 먹었다 이렇게 쪼갤 수 있다고 했죠. 먹이라고 하는 거, 얘 실질적 의미가 얘한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에 먹이 들어가는 건데 얘는 자립이 아니네. 혼자 못 쓰잖아. 그러니까 여기 의존 형태소에 먹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도 어때요? 혼자 못 쓰죠. 그러니까 일단 의존에 먼저 넣게. 엇도 그렇고 다도 그렇고 여기다 이렇게 넣읍시다. 그리고 얘도 엇과 다 같은 경우는 실질적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넣는 겁니다. 다 이런 식으로. 자,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을 갖고 단어를 갖고 실질인지 형식인지 자립인지 의존인지 이걸 다 계속 분류하는 연습을 그래도 10번 이상은 해봐야 좀 감이 잡히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난 5번만 해도 좀 감이 잡혔어요. 뭐 이런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지금 이거 한 번 한 걸로 전 다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이해가 잘 됐겠지만 나랑 같이 했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됐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혼자 또 해보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한번 해놨죠. 자립성이 있는가, 실질적 의미가 있는가, 요거를 이제 한번 따져보라고 해본 건데, 한번 다시 해보세요. 우리가 방금 했지만 여기서 한번 다시 따져봐봐. 자립성 있는 거, 자 생각하고 내가 한 30초 시간 줄게. 자 해보세요. 그리고 학생에 따라서는 내가 답을 중간에 개입해서 답을 얘기하는 시간이 너무 텀이 짧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시정지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분이 다 했으면은 그때 일시정지를 풀고 대답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시정지 눌렀다가 난 이제 바로 답을 얘기할 거니까 일시정지 누르세요. 자, 됐죠? 자, 자립성 있는 거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이유한, 그죠? 빵, 그리고는 없잖아, 그지? 이렇게 두 개뿐이네. 그다음 실질적 의미가 있는 거 찾아볼까? 이유한, 빵, 먹,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형태소는 총 몇 개인가 대답해 볼까요? 우리 아까 셌잖아. 그냥 세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가 되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형태소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봤는데, 자,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쉬운 문장으로 계속 연습을 해보면서 실질인지 형식인지 자립인지 의존인지 형태소의 종류를 먼저 분류하는 연습을 계속 반복을 먼저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